(124이라고) 써져있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카드 한 장 값을 할 수 있는 카드가 이거라고 본 거예요. 비밀지기보단 실험가 집을 것 같습니다. 정신지배를 빛의 정령보다 우선적으로 픽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2픽이면은 내 덱이 얼만큼, 그니까 내가 투기장 기준으로 좀 빅사제인지 아니면은 그 미드레인지 사제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누더기 골렘 한 장이 있으면은, 제가 초반에는 어떤 직업이든 자체로 좋은 거를 집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빛의 정령이 정신지배보다 좋습니다. 그게 왜 라고 하시면은 설명이 길어지는데, 아무튼 좋아요. 이거를 동급 카드로 보실 수 없어요. 정신지배를 빛의 정령 대신 픽해야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긴 있는데요. 지금 이 픽 기준으로는 반드시 빛의 정령 집으셔야 됩니다. 3코스트부터 5호 공채 필드에 내는 게 10턴까지 핸드에서 놀고 정신지배 쓴다고 뭐 그 사람이 꼭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제 방송에서도 정배 맞을 때 이미 상대 사제 명치 터지는 경우 많이 나왔죠. 권능보호막은 보통의 경우 이제 버프 스펠은 제가 추천을 안 드리는데, 버프 스펠 중에서 좋은 카드들이 어떤 카드인가, 결국 카드 한 장 값을 할 확률이 높은 카드들이 좋은 카드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든 어떤 카드든 하수인이든 주문이든 그 카드가 내가 보편적으로 내 핸드에 그게 들어오고 그 코스트를 지불을 했을 때 나한테 카드 한 장 값 이상의 혜택을 주는가 안 주는가, 보편적으로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야생의 징표나 자연의 징표 같은 카드들이 카드 한 장 값의 혜택을 못 보는 카드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보는 경우도 많은데 못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카드 한 장 분명히 냈는데 상대가 그거를 그냥 카드 한 장으로 하수한테 걸어줬다는 얘기죠. 버프 스펠은. 그러니까 하수 더하기로 해서 이제 카드 두 장 값인데, 그거를 상대는 그냥 카드 한 장 값으로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뭐 그냥 적당한 하수한테 야징을 걸었는데 사수를 걸면은 그냥 2대1 교환이죠. 그게 아니 까짓 거 2대1 교환 한 번 정도 나오면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 차이로 승패가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카드 교환 부분을 제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 때문에 야생의 징표나 자연의 징표 같은 카드들은 카드 한 장 값 미만의 카드인데, 문제는 성기사의 왕축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수한테 플러스 4 플러스 4를 걸면은 필드 영향력상 어차피 카드 한 장 값입니다. 그리고 공채를 충분히 높게 걸죠. 내가 공 모자랄 때 내 거 걸고 이거 왕축 걸고 상대 거 제거하고 내 하수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 자체로 벌써 한 장 그냥 공짜로 받는 거고, 그 만약에 사수를 맞아도 가령 영능에다 걸면은 그냥 카드 한 장 값이죠. 6코스트에 신병 소환하고 그 왕축을 걸고 상대가 잡을 게 없어서 사수를 썼어요. 그러면 1대1 교환이 되는 거예요. 왕축이랑 사수랑 1대1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성기사는 영능 때문에 왕축이 좋은 카드가 되는 거고, 사제 신의 권능 보호막은 1드로우를 돌려받기 때문에 좋은 카드입니다. 생명력 플러스 2면은 일단 서로 2코스트를 냈는데 요 생명력 플러스 2 차이로 내 하수는 살고 상대 하수는 죽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카드 한 장 벌고 필드 먼저 선점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카드 교환상으로도 이득이고 필드도 먼저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득인데, 만약에 그렇게 못 쓰였으면은 망하지 않냐? 문제는 그렇게 못 쓰였어도 드로우를 받죠. 심지어 후반에 이미 필드 다 내주고 아무것도 할 거 없는데 내 하수 한 2장 정도 있을 때 요거 드로우 했어요. 그럼 그냥 걸고 또 다른 카드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덱에 들어왔을 때 기복이 없어요. 드로우가 붙어있고 1코스트라는 점, 그리고 하수인의 생명력을 플러스 2 준다는 거. 가령 하수인은 그냥 1코스트에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코스트에 카드 한 장 뽑습니다 하고 능력이 끝이면은 그건 드로우 카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쓰레기 카드예요. 능력도 있고 드로우도 붙어 있으니까 좋은 겁니다. 일단 신의 권능 보호막이랑 축소술사는
예. 지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그 부분이 맞아요. 지축을 우리가 꽤 성기사로 할 때 선호를 하는 이유가 그게 아주 많은 드로우를 할 수 있기 때문에가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드로우하는 판은 상대가 내 지축 걸린 하수를 못 잡았다는 얘긴데 그거는 사실 지축 없어도 상대 과실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수를 살려놨다는 거는 내가 충분히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상대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걸 정리를 해줄 텐데 정리할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죠. 내가 이미 유리한 게임에서 드로우를 대박을 나는 거고, 지축이 좋은 이유는 어쩌다 드로우 대박 때문에가 아니라 한 번만 공격을 했으면 돌려받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리고 권능보호막과 축소술사의 경우 저는 권능보호막을 더 선호하는 게, 일단 이 두 카드는 무조건적으로 북녘골보다 좋아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일단 권능보호막이랑 축소술사는 투기장의 특성상 2픽 기준으로 북녘골보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녘골은 1코스트 기본 공채 뭐 조금 나은 정도인가요? 근데 아무튼 공격력이 2가 아니기 때문에 공허방랑자 같은 거 보면은 일단 북녘골은 기본 공채 이상은 될 수가 없고, 드로우도 북녘골이 조건을 많이 타요. 하수 힐을 해야 되고, 그럼 적어도 2코스트 더 써야 되고, 1드로우 했을 때 돌려받는 거죠. 근데 북녘골은 1턴에 나갔을 때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럼 결국 1턴에 안 나가고 후반에 갈아줘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되게 유형에 따라서 처음에 들고 가고 안 들고 가고가 좀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북녘골은 후반에 나왔을 때도 사실 북녘골로 일일이 들어보는 것보다 전쟁 골렘 그냥 하나 내는 게 더 좋은 경우도 많거든요. 북녘골은 아주 좋은 카드면서도 권능보호막과 축소술사에 비해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카드예요. 지축이 상대한테 걸었을 때 공격 억제가 가능하긴 한데 그거는 좀 잘 생각하셔서 쓰셔야 돼요. 가령 3딜 하수한테 지축을 걸고 봉인을 했다고 생각을 했다가 그냥 상대가 무시하고 3딜로 계속 넣어서 내 영웅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2딜까지는 보통 상대가 공격 안 하는 게 이득인데 0-3 이상은 지축으로 드로우 막 찾아도 내가 필드를 역전을 못하면은 그러면은 지축으로 드로우 본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드 역전하면 카드를 찾아야겠죠. 그리고 상대가 이제 잘하시는 분 기준이라면은 지축을 걸렸을 때 공격을 하냐 안 하냐가 결국 적당히 봐서 내가 이미 필드 충분히 잡았고 그냥 매턴마다 치면 쟤 죽는다 생각하면은 그냥 드로우 주고 칩니다. 그래서 지축을 상대한테 거는 플레이는 자주 나오진 않고 그냥 1코스트 남을 때 내 거한테 걸 거 없으면은 상대한테 거는 경우가 많아요. 예, 4뎀 이상은 무조건적으로 이득이라고 그냥 드로우 주고 그냥 공격하는 게 나아요. 4뎀 이상이면은 진짜 저희개가 영웅 상대 영웅한테 들어가서 끝날 때 많죠. 4뎀을 2번 때리면 8뎀이에요. 2드로우 줘도 상관이 없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핸들을 주면 드로우가 좋다고 했으니까 상대한테 카드 주면 내가 손해겠지 하고 못 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유저 과실을 유도한 플레이고 어차피 상수 기준으로는 그런 플레이가 그러니까 안 먹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플레이들을 뭐 이제 유저 상황에 따라서 뭐 초반 저승이면은 저 사람은 공격 안 하겠지 하고 뭐 걸어주는 것도 가능할지 몰라도 뭐 그렇게 추천드리는 플레이는 아니에요. 정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축소술사랑 권능보호막이랑 어째서 권능보호막을 제가 우선적으로 집는가. 그러니까 어떤 카드든 결국 기복이 없을수록 더 좋아지는 카드인데요. 권능보호막은 드로우를 돌려받기 때문에 기복이 없는 거로 간주되고요. 그러니까 북녘골이 적어도 한 명을 힐을 해야지 돌려받은 거고, 나머지는 이제 2%더 북녘골이 계속 살아있으면 무한대로 막 들어보고 그러죠. 나머지는 다 2%예요. 일단 북녘골이 적어도 1드로 돌려받으려면 힐 한번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1코스트만 내서 권능보호막으로 드로우 돌려받는 게 더 좋죠. 그리고 힐하는 것보다 2코 더 소모해서 힐하는 것보다 그냥 1코만으로 내 하수 생명력 플러스 2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 점 생각해서 권능보호막이 북녘골보다 훨씬 기복이 없는 카드로 간주되는 거고, 축소술사는 어차피 2코스트 기본 공채이기 때문에 뭐 북녘골이랑 만나도 북녘골 교환이 되고, 그러니까 필드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쩌다가 상대 공격력 내리고 상대 하수 잡으면서 내 하수는 살렸다. 그러면 이제 카드 한 장 값 버는 거죠. 그 확률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은 어차피 북녘골 리스크 생각했을 때
기본 공채도 축소술사가 더 좋고, 그런 점 때문에 역시 축소술사가 북녘골보다 기복에 없는 카드로 보셔야 돼요. 카드 교환상이나 필드 이점이 북녘골보다 축소술사가 더 큽니다. 근데 보호막의 경우는 축소술사는 그러니까 그게 터졌을 때 이제 큰 이득을 보고, 그게 아니면 이제 랩터로 나가는데, 랩터로 나갔을 때 항상 내가 필드에서 이득 볼 거라고 장담은 할 수가 없어요. 가령 상대가 서린 같은 거 내면은 교환이 안 좋게 되죠. 근데 보호막은 역시 내가 그냥 낼 타이밍을 정해서 내기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2나 상대 공격은 마이너스 2나 어차피 마찬가지라서 카드 교환은 축소술사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보호막은 축소술사보다 우선적으로 픽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북녘을 축소술사 대신 픽하는 게 비정석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령 2픽 기준으로 북녘을 축소술사보다 픽하는 거는 비정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어떤 카드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는 저는 비정석이라고 봐요. 근데 게임 픽 중에 어떤 타이밍에 저도 축소술사보다 북녘을 집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정석이고, 단지 2픽 기준에서는 우리가 픽을 할 때 여러가지 확률을 생각해야 돼요. 실점 확률 생각했을 때 축소술사가 더 활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복이 더 없는 카드예요. 이 경우에는 전리품 집을게요. 어차피 트럼프 리스트나 탑베이더 리스트 확인해 보시면 알 텐데, 전리품이 가시덤불 호랑이보다 일단 순위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거 참고할 만한 게 거의 없고, 그나마 호랑이가 은신으로 숨어 있고 상대 거 하나 끊고 힐하기, 혹은 은신으로 숨어 있고 보호막이나 이제 사원 집행자 버프 주기, 뭐 벨렌도 생겼죠. 사제한테 호랑이여서 굉장히 좋긴 한데, 사제가 호랑이 있는 때 물론 충분히 좋아요. 저도 사제로 많이 해봐서 아는데, 호랑이가 사제 내 덱에 한 장이라도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제가 기분 차이가 다릅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사제가 2턴에 영능 쓸 때, 2턴에 영능 없죠 사제. 사제가 2턴에 그냥 종료하는 게 훨씬 더 괴로워요. 5턴에 호랑이 내는 것보다 차라리 5턴에 누더기 골렘 내면 냈지, 2턴을 쉬는 게 훨씬 더 괴롭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랩터와는 급이 다르죠. 랩터는 2턴 외에는 내가 드로우했을 때 핸드에 안 들어왔으면 하는 카드고, 전리품은 2턴 이외에도 뭐 들어왔으면 하지는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들어왔을 때 중매로 카드를 돌려봤기 때문에 후반 드로우 싸움에서 그거 엄청 커요. 그래서 전리품을 랩터랑 비할 바가 아닙니다. 뭐 랩터를 전리품보다 우선적으로 픽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이제 초대석에서 이드리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흑마법사의 특징이라든지, 어차피 2턴에 이제 필드에서 안 밀리는 게 훨씬 중요하고 들어오는 나중에 얼마인지 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전리품을 랩터랑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2턴에 나가는 거지만 랩터가 보통 더 좋은데, 우리가 항상 2턴에 나갈 내 모든 카드가 모든 하수인이 그 해당 코스트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게임 해보시면 아는데 후반 들어오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덱에 있는 거로는 반드시 랩터보다 이득입니다. 네, 도적은 영능이 제일 좋죠. 그러니까 2턴을 쳤을 때 기복이 제일 없는 직업도 도적이고, 더군다나 이발기 충원되면서 도적은 이코를 2턴에 영능을 써도 소대가 아닌 경우가 있는 유일한 직업이 됐어요. 나머지는 다 주술사 토템이나 성기사 영능도 어느 정도 지속성은 있으나 그냥 2코스트 하수 되는 게 훨씬 좋거든요. 이거는 설명 넘어갈게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노은 발명가 안 집습니다. 어차피 빛의 정령이 서린값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제에도 내가 필드를 잡았을 때가 아닌 이상 드로우 없더라, 핸드 빨리 마르더라, 그러니까 노음을 잡아서 카드도 보충하겠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 그냥 서린을 내시는 게 평균적으로 내 카드를 더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필드만 잡으면은 사제는 영능 계속 활용한다든지 여러가지 뭐 버프도 있죠. 사원 집행자라든지. 내 하수를 계속해서 살려서 내 핸드를 아끼는 직업이지, 뭐 북녘골이라든지 여러가지 뭐 드로우 수단이 있긴 있지만 생각 훔치기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컨스 기준에서는 맘대로 하셔도 돼요. 뭐 북녘골 2장 넣고 치마 2장 넣고 많죠. 생가움치기도 보통 2장 쓰죠. 컨스 기준에서는 저는 어차피 컨스 기준으로 또 사제를 그렇게 잘하는 유저는 아니고 랭크 승도 한 100승 정도밖에 안 될걸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덱을 짜니까 그런 거고, 이거는 뒤에 어떤 카드들을 줄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셔서 노은 발명가를 절대로 집으시면 안 돼요. 이럴 때 반드시 기계서인 집으셔야 됩니다. 이게 더 핸들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제반이 아니라요, 어떤 직업이든 투기장에서 랭크 게임이랑 착각하시면 안 돼요. 또 이게 랭크를 어떤 직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뭐 주문 도적을 간혹 많이 하신 분들은 도적 집을 때 막 독할 열심히 짓고 그러시는데, 이게 다른 게임이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어쩌다가 잘 풀릴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와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주술사 덱이요? 이 경우에는 전쟁군주 조금 땡기네요. 아까 호랑이가 생겼으면은 노은 발명가 집으셔도 되는데, 아까 호랑이를 픽을 안 해가지고. 성스러운 일격 충분히 좋은 카드예요. 단지 성스러운 일격은 북녘골 성직자에 비하면 또 초라한 카드입니다. 그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은, 뭐 어차피 하수랑 주문이긴 한데 성스러운 일격으로는 절대로 상대 카드 한 장 이상을 한 장 초과를 제거하진 못하죠. 1대1 교환이나 직딜로 쓰이는데, 직딜로 좋게 쓰이는 경우도 어차피 흔하진 않고 1대1 교환을 초과한 역할을 할 수가 없는데, 그 데미지가 3뎀이 아니라 2뎀이죠. 북녘이 그냥 치기만 해도 1뎀은 되기 때문에 그 1뎀 차이가 뭐 그렇게까지 사실 크지가 않아요. 초반 턴 랩터 외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01과 2는. 그리고 북녘은 이제 한 번만 드로우를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도 돌려받은 효과가 되고, 2번 드로우를 하면 이제 이득을 본 거죠, 카드상에서. 네, 성격은 어떻게 해도 그냥 1대1 교환만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있으면은 물론 당근고개사 같은 거 상대가 막 짜증나게 할 때, 심지어 이교도 지도자 맨필드에 있을 때 성격 없어서 망하는 경우 있는데, 그럴 때 쓰면은 아주 좋으나, 어차피 대부분의 성격이 할 수 있는 일은 전리품이나 악어들이 합니다. 그래도 직질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전리품이랑 성격 나오면 저 같으면 성격 집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리품 호랑이 안 집고 집었죠. 전리품 호랑이 성격 이렇게 나오면 저는 호랑이 성격 집습니다. 거기에 이제 북녘골 들어가면은 북녘골 집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 각자 자기 코스트의 역할 상에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그거를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게, 만약에 자기 코스트에 안 나왔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전리품을 랩터랑 비할 바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도, 이게 2턴에 안 나올 경우까지 생각해서 2턴에 나가면은 보통 랩터가 더 좋아요. 전리품은 필드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전리품이 2턴에 랩터보다 활약하려면 상대의 랩터를 끊어야죠. 오로지 그거 하나뿐인데, 그것보단 그냥 2턴에 내가 항상 밑장 빼기로 2턴에 하나 낸다, 그럼 랩터 내는 게 낫습니다. 근데 자기 코스트가 아닌 타이밍에 드로우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심지어 뭐 전리품 심지어 북녘골이랑 투기장의 제왕 넣어도 6코스트 기준이면은 6코스트 타이밍에 두 카드 중 하나를 드로우 해야 된다. 그러면 투기장 제왕을 10중 팔고 드로우 하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녘골이 1코스트의 자기 역할과 투기장의 제왕이 6코스트의 자기 역할, 6코스트라면은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더 능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군주 안 짓고 그냥 노움 집습니다. 자체로 노움이 전쟁군주보다 훨씬 좋아요. 1코스트 차이인데 전쟁군주가 0, 2 더 높죠. 그리고 하수가 하나 있을 때 5, 5가 되고 2개 있을 때 6, 6 되는 정도인데, 사제는 어차피 막 물량을 쏟아내는 건 아니고 결국 전쟁군주가 호랑이랑 비슷하게 쓰일 거예요.
그리고 사원 집행자 같은 게 있어야지 5코에 이제 또 큰 하수 내고 6코에 또 내고 그러는데, 사원 집행자가 이후에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그냥 녹음 짓는 게 덱 기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성격이랑 오우거는 오우거. 그러니까 요거는 가령 상대가 EP 하수 잡기 짜증날 때가 베스트인데, 그래봤자 1대1 교환이고, 오우거 투사는 상대 EP 남은 하수를 잡으면서 뭐 밀림 표본급이 아닌 이상 자기가 또 살죠. 그럼 또 힐 넣을 수 있고, 이거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택배맨 집어요. 태양계잡이가 물론 사제긴 하나 누더기 골렘이랑 지금 롤이 겹치고요. 도발 있고 공도 같아요. 1코스트 차이인데 피1에 첨보 하나 차이고, 뭐 자기한테 피해 안 입히니까 누더기보다 훨씬 좋지만은, 사제가 태양계잡이를 계속 힐해서 물론 살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포탄 투처스는 어떤 직업이든 좋거든요, 투기장에서. 사제가 태양계잡이 끝까지 살려서 결국 이기는 판이나, 4뎀만 딱 있으면 내가 저거 잡고 필드 역전 나오는데 그거 못 잡아가지고 망하는 판이나, 그리고 이게 1코스트 차이라는 게 커요. 그러니까 능력이 아주 차이나지 않는 이상 1코스트라도 앞서는 게 실전 그 효율성이 훨씬 큽니다. 어차피 제가 3턴에서 한 5턴 정도의 승패 갈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그랬죠. 거기서 필드를 내가 내줘버리면 6턴에 태양계잡이 나가도 내가 져요. 그러니까 태양계잡이는 분명히 아주 좋은 카드고 6코스트에 아주 적합한 카드지만은 코스트가 문제예요. 6코스트에 입이 내가 불리하면은 태양계잡이 떠도 못 이겨요. 폭탄 투처스는 1턴이라도 더 빨리 나오고 필드 역전에도 큰 도움을 주죠. 성격을 제가 씹었나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돌려보기를 볼게요. 아, 근데 성격에 대해서 또 아셔야 되는 게, 보통 제가 주문보다 하수인보다 이제 주문보다 하수인이 먼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도면 투기장에서 꽤 양반이죠. 더군다나 사제는 숨겨놨다가 권능보호막 걸 경우, 지금 권능보호막 한 장 있는데 아주 좋은 카드인데, 어차피 우리는 늑대인간 침투요원이 필드에서 매턴마다 2-1로 유지돼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이전 필요할 때 한 번 쓸 수 있어서 교환으로 좋은 거거든요. 예, 성격보다 좋은 카드 4개를 언급했나요? 성격보다 안 좋은 카드도 제가 언급을 하려고 하다가 막상 말하다 보니까 빨리 끝내려고 그냥 패스를 한 것 같아요. 성격보다 안 좋은 카드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늑대인간한테 바라는 거는 2딜이지, 얘가 몇 턴마다 살면 몇 턴마다 성격 쓰지 않냐, 그거는 해당이 안 돼요. 서린이나 드워프, 얘네들은 몇 턴마다 절개를 쓰기 때문에 절개보다 반드시 우선적으로 픽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필드 영향력도 있고 4뎀이 필요하면 그냥 박으면 됩니다. 물론 뭐 절개는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지만은, 반면에 절개도 뭐 여기로 못 쓰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어디갔지? 이거는 1필을 상대가 계속 못 제거한다는 거는 상대가 어뷰징을 하는 거예요. 1필 하는 게, 이게 인신이 풀리는 순간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사실 3턴 살고요. 4턴 살았다는 거는 좀 비정상적인 편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 과실인 거고, 보통은 한 턴도 못 살아요. 화장 맞으면 그냥 죽죠. 그러니까 요 카드한테 우리가 바라는 거는 매 턴마다 성격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깔아놓고 원할 때 성격 한번 쓰는 카드예요. 그 성격이 없는 직업들도 있죠. 사냥꾼이나 사제는 1코스트 2뎀이 있지만은 뭐 도적은 기습이 있고, 그런 카드가 없는 직업도 있기 때문에 이 카드는 어차피 하수로 보는 게 아니라 주문에 가깝게 보셔야 돼요. 필드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거 숨어있다고 해서 상대가 3이 좀 4개 껄끄러운 거 외에는 필드 영향력 없죠. 그리고 후반 들어오시에도 성격은 바로 2뎀 날리는데 요건 한번 숨어있다가 2뎀 날리죠. 그 차이도 엄청 크고, 그러니까 성격보다 늑대인간 침투연을 우선적으로 픽할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리늑대 전쟁군이나 바다거인 같이, 아니면 태양생 성직자, 뭐 벨렌, 늑대인간과 시너지가 있는, 그러니까 하수인으로서의 그 하수 한 칸으로서의 시너지가 있는 카드들이 아무리 내 덱에 많아도 성격을 대신해서 늑대인간 침투연을 집을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없어요. 근데 이 카드가 투기장에서 충분히 좋은 카드죠.
보통 가시덤불 호랑이보다 이 카드가 좋거든요. 사제의 경우는 보통 호랑이 먼저 집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성격이 충분히 좋은 카드죠. 심지어 전리품 집으실 필요 없어요. 성격이랑 전리품 나왔을 때 전리품은 2뎀 하고 1드로 하니까 성격보다 좋지 않냐. 문제는 전리품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2뎀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영능으로 제거를 해도 되고, 후반 드로우 시에 상대가 부대장 첨보 벗겨진 거 하나 필드에 있어요. 그걸로 성격으로 끊어줘야지. 그거를 전리품 내면은 그냥 법사가 화작으로 전리품 잡거든요. 전리품이 어차피 드로우 돌려받는 건 옵션이고, 내가 원할 때 2뎀을 넣을 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전리품보다도 성격을, 그리고 트럼프 리스트나 탁베이더 리스트 보면은, 그래서 늑대인간 침투연이 전리품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전리품이랑 늑대인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픽 기준으로 이 카드랑, 제가 방송을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 카드랑 반드시 늑대인간 침투연 집으세요. 이 픽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막 20 몇 픽에 이미 간식용 좀비 뭐 되게 2장 있고 뭐 만화지룡 있고 그러면은 늑대인간 필요 없는 경우 많죠. 근데 이 픽 기준으로는 전리품 집으시면 안 돼요. 전리품이 중매 카드 한 장 뽑는 거를 드로우라고 정확히는 볼 수가 없는 게, 그냥 돌려받는 거고, 요거 자체가 2일인데 02한테 우리가 바라는 거는 랩터라든지 그런 애들을 끊어주는 거죠. 저격할 확률이 늑대인간 침투연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 코스트죠. 후반에 드로우 될 때 그냥 돌려받는 거지, 후반에는 드로우 안 됐으면 하는 거고, 이 코스트는 어차피 덱에 충분히 많잖아요. 랩터들 그냥 나오는 대로 집고, 뭐 초소형기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 어차피 충분히 집기 때문에 1코의 희귀성이 더 있어요. 그리고 02도 전리품이 02로 저격할 확률보다 늑대인간이 02를 은신으로 저격할 확률이 훨씬 높죠. 그래서 성격이 무조건 늑대인간보다 좋고, 늑대인간이 거의 무조건 전리품보다 좋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사제 베스트 카드 나왔습니다. 예. 아, 2픽 기준이라는 게 아니라 2픽이에요. 2픽. 2픽. 두 번째 덱 구성 들어갔을 때, 그니까 어떤 카드보다 제가 무조건 우선적으로 집으라고 하면은 그게 상황마다 다를 수가 있어서 2픽입니다. 왜냐면 1픽에는 일반 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1픽에는 희귀 등급이랑 영웅 등급이 한 전설 등급 중에서 하나 나오죠. 그래서 전 항상 2픽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그 1픽 차이로 사실 거의 콤보 뭐 신경 쓸 게 없거든요. 그 한 장 차이를 신경 쓸 거는 거의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래서 2픽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내 덱에 어떤 카드가 있는가 관계없는, 사실상 1픽인 그 상황에서 어떤 거를 우선적으로 집어야 되는가. 근데 일반 등급은 1픽이 안 돼가지고. 이거는 고통 한 장 땡기네요. 그러니까 이거의 경우도 2픽의 기준이면, 예, 2픽의 기준, 그러니까 지금 2픽이 아니죠. 처음 2픽 기준으로 기계설이랑 걷는 고통 나면은 반드시 기계설인 집으셔야 돼요. 요거 집는 거는 개인차가 아니라 정석이 아닙니다. 요거 집는 거는 개인차가 아니라 정석이 아니에요. 개인 취향 차이 아니에요. 2픽 기준으로. 왜냐면은 기계설이는 카드 한 장 값을 무조건 하고 2장 값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걷는 고통은 어떻게 해도 1대1 교환이 되는 거고, 이걸로 베스트를 잡는 게 물정이나 센진 같은 거 잡는 건데, 그런 거 상대로도 기계설인데도 사실 크게 차이 없거든요. 물정 상대로는 좀 차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항상 만나는 게 아니고, 물정은 심지어 중립 카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격 조건부로 사용되는데, 대부분 사실 걷는 고통으로 잡을 수 있는 하수는 2코스트나 3코스트 내 하수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가령 상대가 단공고개사 냈는데 동전 쓰고 단공고개사 냈어요. 내가 선턴인데 상대가 후턴에 동전 쓰고 단공고개사 나왔을 때
이 턴에 할 거 없으면 그냥 단거만 들고 던지거든요. 랩터여도 던져요. 랩터여도 무조건 던집니다. 1대1 교환이니까 내가 손해볼 거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사실